오늘은 훈훈농장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를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드, 금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신한은행에서 10년 전에 매수했었던 1kg짜리 골드바고요. 제가 지난번에 금 200돈을 매도하는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현재 촬영하고 있는 곳은 제가 젊은 부자들 TV에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우드림 금산 건축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훈훈 펜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훈훈 펜션입니다. 법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 그리고 경매, 주식 이런 것들로 50억 이상의 순자산을 만든 재테크 유튜버 또는 경제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의 앞으로 시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금 투자를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거래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오늘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금 투자 방법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금 시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금이 만능은 아니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증여와 상속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자산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이고 주식 10%, 골드바 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리스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금 투자에 열풍이 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증권사 어플에서 볼 수 있는 KRX 금 현물 투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2018년 42,510원에 비해서 현재 168,500원이라는 2025년 2월 최고점까지 무려 7년 동안 4배가 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2년 동안의 급등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대체 자산인 금이 곽강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흐름은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체 자산이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과연 이 폭등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1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전쟁 이후에 금이라는 안전자산이 급등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맹목적인 좀 신뢰가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금 수요에 대한 기이한 현상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현재 중동 전쟁,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같은 국제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서 금값의 폭등이 일어난 시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가 4월 4일에 발표한 관세 리스크 때문입니다.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서 중국에는 무려 125%라는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기존의 룰을 깨는 트럼프의 돌발적인 정책이 국제 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고, 이번 주 수요일에 금값이 무려 4%나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고 중국과도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니까 다시 4%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금이 희소성 때문에 앞으로도 천천히 우상향할 것은 맞지만 현재는 이 전쟁과 트럼프 리스크라는 돌발 변수, 그리고 특정 변수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는 매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아가는 것이 아닌 4% 폭락을 했을 때는 더 살 수도 있고, 반대로 4%가 하루아침에 폭등을 했을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도 있는 게 금투자의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채금리의 변화, 그 다음에 환율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값이 현재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이 금에만 투자하면 무조건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자산 포트폴리오의 단 5% 정도만 금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인데, 제가 금에 투자한 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면 12년 동안 300%인데 사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훨씬 더 그거보다는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 시총 1위인 기업인 애플의 10년 차트를 보면, 제가 골드바를 샀던 시점이 2023년에 13달러이던 게 2024년 260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20배가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몇 년 사이, 과거 한 5년 사이에 10배 이상 상승하는 굉장한 폭등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과연 10년 동안 투자해서 약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이 과연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올라왔다는 게 금의 지난 투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위험하니까 금 투자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금은 어떻게 투자해야지 좋을까요? 일단 금 투자 방법에는 총 5개 정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3개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골드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죠. 24K 골드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KRX 금 현물 투자 방법이 있겠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증권사 어플에서 주식 투자하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증권사 어플에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 금 ETF 투자,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요인은 맞바꿀 수 없는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25년 2월 달에 금 사재기 폭등이 있었던 일도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죠. 단점은 실물금을 살 때는 우리가 소비자 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인 10%가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실물금인 골드바를 매도할 때도 이 부가세를 매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10% 정도는 현 시세보다 우리 비싸게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증여와 상속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모든 금은 원칙상은 증여든 상속이든 금 시세에 맞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들에게 내가 한 10억 원어치의 금을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또는 50억, 100억 이상의 골드바로 증여를 받을 땐 세금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RX 금 현물 투자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주식 거래하듯이 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수수료가 ETF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양도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경제 유튜버들이나 투자자들이 KRX 금 현물 투자를 가장 높은 순위로 뽑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세 번째인 레버리지 금 ETF 투자를 가장 현명한 투자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은 금이 영원히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렇게 따지면 레버리지, 말 그대로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 ETF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증권사 배불린 일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운용 보수는 10년 해봐야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레버리지 2배의 ETF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이 한돈에 50만 원인데 2년 이내에 100만 원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려 4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본인의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금이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레버리지 금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고, 단점인 시세 차익에 따른 22%의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200%의 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금 투자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RX 금 현물 투자와 레버리지 금 선물 ETF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KRX 금 차트를 살펴보면은 2022년도에 약 7만 원대이던 것이 올해 2월 달에 최고가인 15만 원, 약 2.2배 정도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메리츠 레버리지 금섬 ETN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도에 약 15,000원대이던 것이 올해 2월 달에 55,415원까지 약 3.6배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물 투자했을 때 2.2배, 그리고 레버리지 ETF 투자를 했을 땐 약 3.6배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금선물 ETN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차원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수수료 22%를 제외한다고 해도 약 30% 정도는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 대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트럼프 2기 집권이 아직도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금의 상승을 신뢰하는 것은 과거에 약 30년 이상의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 해왔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2013년부터 현재인 2025년까지의 차트를 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선을 보면 이 정도 가파르기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의 리스크가 확산되었을 때 급등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역사상 최고가가 나온 상황이고 그것이 다시 박스권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 시세를 유지해야 됨에도 그런 여러 가지 돌발 악재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거기에서 가파른 하락이 없을 뿐이지 상승한 요인인 전쟁의 리스크가 하나 제거되면 당연히 하락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도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하게 되고 상호 관세 리스크들이 조금씩 해소될 때는 금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이 금이 하루에 10%씩 폭락은 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단기 고점에서는 금을 일정 부분 매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저점에서 살 수도 있어야 된다. 정리해보면 대세적인 상승에는 지장은 없으나 이 안에서의 오버슈팅 구간은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제 의견이고 5년 동안 주식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수많은 예측들을 이런 추세선 안에서 맞춰왔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금 투자 방법과 앞으로의 금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이렇습니다. 금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상향할 거라는 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5번 슈팅 구간에 있는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 금이 지속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폭등할 것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금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바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도도 높고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까지의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분들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를 해가면서 골드바를 모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금거래소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과도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으니 젊은 부자들 TV를 구독, 좋아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